브라질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단지 파업했다는 이유로 213명을 해고한 삼성은 악마 기업이라며 언론이 맹공을 퍼부었죠.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나서 삼성이 옳았다. 해고는 100% 정당했다. 뜻밖의 발언에 브라질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매수됐다고 브라질 사람들은 거리를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13명 중 유일하게 파업을 거부한 그녀만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빈민가에서 태어나 한국의 위대한 기업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된 28살 여자죠. 지금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파울루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터졌습니다. 213명의 직원이 해고당했거든요. 아침부터 공장 앞은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삼성은 우리를 버렸다. 브라질 노동자를 무시하지 마라. 구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죠. 언론들은 연일 삼성을 비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횡포,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이 갑자기 삼성이 옳았다고 발언해서 더 큰 논란이 됐어요. 한국의 선진 경영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삼성은 브라질에 기술과 일자리를 가져다준 은인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전 공장에서 유일하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라라, 너도 같은 노동자 아니야? 하지만 전 한국과 삼성에 대한 마음이 달랐거든요.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해요. 한 조각빵을 내 등분해서 가족들과 나눠 먹던 날들 말이에요.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으셨고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총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어요. 빈민가에서는 일상이었죠. 라라야, 공부해서 여기서 나가자. 한국 같은 선진국처럼 살아보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우셨거든요.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지에 글자를 따라 쓰며 공부했어요. 그때 한국의 삼성이 세운 무료 기술학교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앞선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광고를 봤거든요. 저에게는 기적 같은 기회였어요. 한국이라는 꿈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죠. 시험을 치르러 가는 버스 안에서 떨렸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울었죠. 드디어 한국과 연결됐구나.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삼성 아마조나스 기술학교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선진 문명을 느꼈거든요. 깨끗한 교실, 최신 장비들, 그리고 친절한 한국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전자공학과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늘 저를 격려해 주셨죠. 라라, 너는 특별해. 한국인처럼 성실하구나. 선생님의 따뜻한 한국어를 따라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한국 문화 수업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배웠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라고 했어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교육열이 만든 기적이라는 말에 감동받았죠. 정이라는 한국 문화를 배울 때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한 번 베푼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갚으려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사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뤘을까?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삼성, LG, 현대. 모두 글로벌 리더들이지.
그 말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언젠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2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가 함께 걸려 있었어요. 한국과 브라질의 우정이라는 현수막을 보며 뿌듯했죠. 라라 학생, 한국 본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장학금이었죠.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따뜻하구나. 상파울루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배려에 감사했죠. 대학에서도 늘 최우등생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은혜를 받는 학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거든요. 밤늦게까지 과제를 했고 한국 기술 논문들을 번역해서 읽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교수님들이 놀라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니까 좋은 선택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확신이 섰죠. 졸업 후 드디어 삼성전자 상파울루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삼성은 제게 꿈을 준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면접관들이 감동받더군요. 첫 월급은 무려 3천 헤알이었습니다. 브라질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정말 직원들을 아끼는구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의 선진 경영 덕분이었죠. 지금은 품질 관리팀에서 일해요.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게 꿈만 같아요. 그들의 완벽주의와 기술력에 매일 감탄하죠.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구나.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한국의 선진 문명과 연결해준 다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집 주변에서 낯선 차량을 자주 보게 됐어요. 검은색 세단이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째 같은 차가 있으니 이상했죠. 출근길에 현관문을 보니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붙인 건지 알 수 없었죠. 점심시간에 공장 근처 식당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났어요. 마르코스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직원 권익 보호 활동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마르코스는 제 과거와 경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학교 수석 졸업, 한국 장학금, 그리고 지금 품질관리팀 근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을까요? 무서웠어요. 라라 씨, 그런 능력인데 대우가 너무 적지 않나요? 마르코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당신의 몇 배 월급을 받잖아요. 이게 공정한가요? 한국인들은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마르코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키운 건 싸게 부리기 위해서예요. 전형적인 신식민주의죠.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오는 이유를 아세요? 싼 노동력 때문이에요. 당신 같은 똑똑한 브라질인을 길러서 한국인 대신 쓰려는 거죠. 마르코스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노조를 만들자는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한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정보 공유를 요청했어요. 한국인들과의 회의 내용, 기술 자료, 대화 내용까지 원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국 본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지 알려주세요. 마르코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야 해요. 저는 불쾌함을 느꼈어요. 죄송하지만 회사 정보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저를 잘 대해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죠. 라라 씨는 정말 순진하시네요. 마르코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브라질인을 무시해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한국 선생님들과 동료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마르코스는 차갑게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많지 않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르코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 한국인들이 저를 이용하는 걸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쪽지가 현관문에 붙어 있었어요. 한국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르코스는 계속 저에게 접근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나타나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죠. 라라 씨, 한국인들이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브라질 공장을 언제든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해요.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마르코스는 비웃었죠. 순진하시네요. 한국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시는군요. 그 즈음 공장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공장을 축소한다더라. 지아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는 얘기도 있어. 한국 직원들은 보너스를 2배로 받는다더라. 페드로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야근해도 수당도 제대로 안 주면서 한국인들만 특혜를 준다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를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새벽까지 남아서 기술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화장실에서 몰래 대화를 엿들었어요. 라라는 한국 편이야. 한국어까지 배웠으니까 완전히 세뇌됐지. 제 뒷담화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르코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행동할 때가 됐어요. 한국인들의 횡포에 맞서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브라질인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라라 씨만이 한국인들과 가까우니까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 본사의 진짜 계획, 브라질 직원들에 대한 평가, 뭐든지 좋아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굳게 거절했어요. 한국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거든요. 마르코스의 태도가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정말 아쉽네요. 라라 씨는 똑똑한 분인데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세뇌당했군요. 세뇌가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한국인들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지 시험해 보세요. 마르코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위기가 오면 그들이 당신을 지켜줄지 봅시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가 떠나며 한 말이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인공이 은혜를 갚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나도 한국의 은혜를 갚아야 해. 김 과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라라 씨,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조심하세요. 일부 직원들이 외부 세력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본사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브라질 공장의 안정성을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 본사가 브라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잃으면 안 돼. 공장에는 본격적인 파업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아침마다 직원들이 몰려와 웅성거렸죠. 한국인들의 횡포에 맞서자. 브라질인의 자존심을 지키자. 반한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지아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라라, 너도 함께하자.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하지만 전 여전히 한국의 은혜를 떠올리며 참여를 거부했어요. 넌 한국인들에게 특별 대우받았잖아.
지아나가 소리쳤어요. 기술학교, 장학금, 다 한국에서 준 거잖아. 그래서 한국 편만 드는 거야? 친했던 동료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페드로도 차갑게 말했어요. 라라는 이미 한국 편이야. 한국어까지 배웠으니까 완전히 한국인이 된 거지.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지를 말이에요. 야근할 때마다 함께 남아서 도와주시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셨거든요. 마르코스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라라 씨,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했어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저 듣고 본 것만 알려주세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브라질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의에서 뭐라고 하는지만이라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끝내 거절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그분들을 배신할 수 없어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길들여졌군요. 당신은 그들에게 그냥 유용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르코스는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곧 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인들이 위기가 오면 당신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한 감정이 노골화됐죠. 한국 꺼져라. 브라질에서 나가라. 이런 구호들이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멈췄어요. 제가 한국계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네. 이런 말들이 들렸거든요. 한국을 욕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니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평소 함께 먹던 동료들도 모른 척했죠.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 김 과장님이 다가오셨어요. 라라 씨, 괜찮아요? 한국어로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어를 하는 제 모습에 다른 직원들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화장실에서 울며 자문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거든요. 오후에 업무를 하는데 옆자리 동료가 말했어요. 라라야, 너 정말 한국인들과 끝까지 갈 거야? 네, 저는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은혜라고? 그냥 이용당한 거야. 퇴근길에 지아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라라, 내일부터는 정말 적이야. 한국 편을 선택한 이상 더 이상 브라질인 동료가 아니야. 가장 아팠던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삼성이 브라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도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쳤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저 혼자만 한국 편을 들어서 모두가 저를 미워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라라야,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은혜를 갚는 게 맞다. 기억해라, 라라야.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빈민가에 있었을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같은 선진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지켜야 할 길이다. 그 말이 제 중심을 다시 붙잡아줬어요. 맞아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무식한 빈민가 소녀였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정문은 파업 시위대로 완전히 막혔어요. 한국인들은 브라질에서 나가라. 삼성 꺼져라. 태극기를 찢어버리는 모습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래 후문으로 출근했어요.
시위대에게 들키면 안 됐거든요. 한국 동료들을 지켜야 했어요. 구부정하게 몸을 숨기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제 책상에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계는 대가를 치른다. 누가 적은 건지 몰랐지만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명예를 지켜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정말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죠. 그때 김 과장님이 다가와서 함께 앉아주셨어요. 라라 씨, 고마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어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이 수근거렸어요. 쟤는 정말 한국계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네. 들은 척 안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을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오후에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시위 소리 때문이었어요. 한국 기업 물러가라. 브라질을 우롱하지 마라. 한국을 비난하는 소리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박 대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라라 씨, 한국 본사에서 걱정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브라질 투자를 재검토할 수도 있대요. 그 말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국의 명예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위대가 후문까지 막고 있었거든요. 한국계 라라를 찾아라. 배신자를 색출하자. 제 이름이 크게 불려 나왔어요. 결국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숨어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랐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라 씨, 한국 본사에서 당신 같은 직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요. 진정한 한국의 친구죠.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브라질 상황을 보도하면서 현지 직원들의 반한 감정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한국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주인공이 은혜를 갚기 위해 고난을 견디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죠. 나도 한국을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해.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거울에 스프레이로 욕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계 배신자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었죠. 한국을 모독하는 글씨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퇴근하려는데 시위대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야, 라라. 한국계야. 지아나가 앞장서서 다가왔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넌 왜 그들 편만 드냐? 한국인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위대는 더 거칠어졌죠.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를 싸구려 노동력으로만 보는데. 마르코스가 다시 나타났어요. 라라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한국을 믿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르코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를 감수하셔야 해요. 한국인들도 당신을 못 구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검은 차량이 따라 붙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뒤를 돌아봤죠. 한국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감시받고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다음 날 삼성기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라라 씨, 조심하세요. 반한 단체에서 당신의 졸업 기록을 조회했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한국과 연결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회사 보안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라라 씨, 최근에 외부에서 당신의 인사 기록을 해킹하려 한 시도가 있었어요. 정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반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계속 한국을 비방하면서 접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본사와도 공유하겠어요. 당신 같은 친한파를 보호해야 해요. 공장 내에서도 협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페드로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라라, 한국 편을 계속 들 거면 각오해. 반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너도 한국 편이니까 마찬가지고. 그리고 떠났어요. 한국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있었어요. 한국계에게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결정하라.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한국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무서워요. 한국을 지지한다고 위협받고 있어요. 라라야, 그래도 은혜는 갚아야 한다. 한국 같은 선진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밤에 잠을 자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또 그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내려서 한국 국기 모양의 스티커를 제 차에 붙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차를 보니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기술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라라 씨, 어젯밤에 반한 단체가 학교에 침입했어요. 한국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반한 시위와 협박 속에서도 저는 한국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려 했는데 경비원이 막았어요. 라라 씨,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반한 시위대가 옥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한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당신이 대단해요. 마르코스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났어요. 라라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의 표정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한국인들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신제품 정보와 한국 본사의 브라질 전략을 주세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요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던데. 한국 의료진 치료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를 왜 언급하세요? 협조하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한국 편을 들면 장담할 수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제 가족을 위협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제 은인이에요.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가 저를 살렸어요. 마르코스는 차갑게 웃었어요. 은인이라고요? 한국인들이 당신을 정말 동등하게 대하나요? 결국 당신은 브라질인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한국 동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한국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선진 문명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배신해요? 마르코스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위기가 오면 당신을 버릴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퇴근길에도 위협은 계속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국계 라라 씨죠? 조심하세요. 반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국을 지지한다고 표적이 됐어요. 라라야, 그래도 옳은 일이야. 한국 같은 나라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 그날 밤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과장님이었어요. 라라 씨, 한국에서 당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진정한 한국의 친구예요. 과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본사에서도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공장 앞에 더 많은 반한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한국인들을 몰아내자.
라라를 찾아내자. 한국 국기를 태우는 모습도 봤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다시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문에도 시위대가 있었어요. 한국계가 온다.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한국인 동료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라라 씨, 정말 고마워요. 박 대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줘서. 그날 오후 한국 본사에서 긴급 영상 회의가 있었어요. 서울 본사 임원들이 직접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라라 씨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브라질 정부에서 반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거든요. 한국은 브라질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어요. 파업도 결국 해결됐어요. 213명의 해고는 일부 철회됐고 한국 본사에서 브라질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제가 한국을 지킨 보람이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라라 씨,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믿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본사에 큰 힘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지아나가 어제 처음으로 말을 걸었거든요. 라라, 내가 옳았나 봐. 한국이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았네. 마르코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반한 세력들도 잠잠해졌죠. 한국 정부에서 브라질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봤어요. 어머니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라라야, 내가 한국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자랑스럽다. 선진국의 정신을 배운 딸을 둬서 행복해.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도 저는 품질 관리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는 게 늘 즐거워요. 한국 본사에서 저를 한국 연수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라라 씨 같은 인재야말로 한국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며 특별 기회를 주셨거든요. 꿈만 같아요. 때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한국의 친구다.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오늘도 저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라니까요. 한국의 은혜를 아는 나라니까요. 한국과 함께하는 나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